안녕하세요. 존버스톤입니다. 오늘은 권리금의 세무 처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개인 사업자 기준으로 작성을 하였음을 미리 밝힙니다. 오늘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흔히들 들어봤을 만한 용어인 권리금에 대한 세무 처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권리금이라는 용어의 정의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험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보통 줄여서 상임법이라고 하죠. 밑에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의 3에서 나오는 건데요. 1항을 보시면 권리금이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 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 무형,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권리금은 통상적으로 바닥권리금,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으로 나눠져 있으며 각각의 뜻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바닥권리금은 평당 매겨지는 것으로 점포가 어디에 자리하고 있는지에 따라 매겨지는 건데요. 입지에 따라 달라지는 그런 권리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설권리금은 기존의 인테리어와 직기 비품 등을 넘겨받아 사용할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한 금액을 권리금으로 이렇게 산정을 해가지고 시설 권리금이라고 하고, 영업 권리금은 장소나 시설 이외에 점포의 영업으로 인한 매출 정도에 따라 형성되는 금액인데요. 해당 점포의 영업 노하우나 단골 고객, 레시피 등을 예시로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 위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다시 보시면 영업시설 비품, 이거는 시설 권리금이라고 볼 수 있고, 뭐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여기까지는 영업권리금이라고 할 수 있고, 상가 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여기 위치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바닥권리금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권리금에 대해 소득세법과 부가가치세법으로 좀 나누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득세법상으로는 권리금은 기타 소득에 해당을 합니다. 밑에는 국세청 질의 회신인데요. 점포 임차권 양도시 소득 구분, 점포 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해서 이게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소득세법상으로는 기타 소득에 해당을 하고, 일반적으로 받은 금액의 60%를 차감한 금액을 기타 소득 금액으로 산정을 합니다. 이 차감한다는 게 이게 경비 처리를 한다는 것이죠. 밑에는 소득세법 21조의 1항을 보시면 기타 소득은 여기서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하는데, 7호에 보시면 영업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입찰권을 포함해가지고 일반적으로 권리금은 영업권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3항을 보시면 기타 소득 금액은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37조 기타 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을 보시면 여기 2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데, 여기 소득세법 시행령, 이게 대통령령이거든요. 제87조 1의 2 이쪽을 보시면 법 제21조 제1항 제7호, 다시 위에 보시면 21조 법 제21조 1항 7호 이거죠. 이거 보시면 거주자가 받은 금액에 여기 100분의 70이 아니고 뒤에 있는 것과 맞습니다. 2019년 1월 1일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 그러니까 60%죠. 제가 위에 일반적으로 받은 금액의 60%를 차감한 금액을 기타 소득 금액으로 산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라고 적은 이유는 다시 보시면,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 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 경비에 산입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60%랑 실제랑 비교를 해서 이렇게 맥스가 이게 필요 경비로 산입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또한 해당 기타 소득 금액, 이거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인데요. 300만 원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에 합산할지 여부를 판단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 징수만으로 납부 의무를 마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분리과세라고 하는데요. 참고로 권리금에 대한 기타 소득 원천 징수세율은 22%인데 이거는 지방소득세 포함분입니다. 밑에 소득세법 제14조를 보시면 제3항 8호에 가목을 보시면 제21조 1항 1호부터 8호까지, 다시 보시면 제21조 1항 7호죠. 그러니까 여기에 속하는 거고, 기타 소득인데 으로서 같은 조 사망에 따른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 징수된 소득, 그러니까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 징수까지 됐으면 이게 분리과세로 끝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 다음 각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종합소득의 합산을 안 하고 분리과세로 끝낸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다만 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그 소득을 합산하려는 경우에 그 소득은 분리과세 기타 소득에서 제외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선택이라는 것이죠. 분리과세로 끝낼 수도 있고 아니면 종합소득에 합산을 해가지고 포함을 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분리과세가 유리하기 때문에 기타소득 금액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만으로도 끝냅니다. 그리고 소득세법 129조 원천징수 세율 부분을 보시면 제1항의 6호에 보시면 이게 기타소득 라목의 20%거든요. 원래는 이게 소득세법상으로는 원천징수 세율이 20%인데 제가 22%라고 했잖아요. 여긴 지방세법의 제103조의 13 이거 특별징수 의무에 나와 있습니다. 1항에 보시면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의무자가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방세법은 특별징수라는 용어를 쓰고 국세에 포함되는 소득세법은 원천징수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사실 원천징수나 특별징수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100분의 10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0%인데 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니까 여기 20%에다가 플러스 10% 그러니까 1.1을 곱하면 이게 22%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원천징수세율이 22%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권리금을 지급하는 입장에서는 해당 금액을 영업권으로 장부상 자산으로 계산 후 감가상각비로 사업소득 계산 시 경비 처리가 가능을 합니다. 영업권은 정액법으로 5년간 상각을 하여 사업소득 금액 계산 시 필요 경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밑에는 국세청 질의회신인데요. 전 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의 필요경비 산입 가능 여부에 보시면 권리금은 영업권에 해당하며 장부상 자산으로 계산하고 감가상각비를 계산한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이라고 나와 있죠. 또 밑에 소득세법 시행령 62조를 보시면 감가상각 자산 중에서 영업권이 포함되어 있고요. 63조를 보시면 제62조 2항 제2호 감옥에 따른 무형자산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2항 2호 감옥 영업권을 얘기를 하고요. 또 감가상각 방법 신고를 했을 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랐는데 여기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정액법을 쓰고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도 정액법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이 영업권의 경우에는 신고를 하던 안 하던 무조건 정액법으로 상각을 하는 것이고요. 또 밑에 보시면 소득세법 시행규칙 32조의 1항에 상각률, 내용연수 이런 거에가 나와 있는데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를 준용한다고 나와 있는데 밑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이 별표 보시면 무형자산 내용연수표 제15조 2항이라고 되어 있고 5년이죠. 영업권은. 그러니까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정액법으로 5년간 영업권을 상각한다라는 게 다 이렇게 세법상 규정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부가가치세법상 권리금은 사업의 포괄양도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사업의 포괄양도란 쉽게 말해서 해당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사업의 포괄양도의 경우 권리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관련 세금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밑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보시면 제23조에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이렇게 보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니까 이런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국세청 질의회신에 보면 이거는 주유소 양도 이 케이스지만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리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인데 잘 보시면 양도에 따른 권리금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에 대한 일부에 해당하므로 과세 대상이 아닌 것임. 그러니까 이게 포괄양도 여부가 중요한 것이죠. 과세 여부는. 만약에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닌 일반적인 상황에서 권리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에 따라
매출세액을 납부를 하게 되거나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권리금에 대해서 권리금을 받은 입장에서는 매출세액을 납부를 해야 되고 권리금을 지급하는 입장에서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밑에는 국세청 심사청구 부분인데요. 제목이 상가 권리금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인데 요지가 상가 권리금 영업권은 부가가치세법상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이므로 과세 대상임. 이건 일반적인 권리금을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오늘 권리금에 대해서 소득세법과 부가가치세법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설령 부가가치세법상 포괄 양도가 된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으로는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하시는 것이 좋고요. 권리금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관련 세무 처리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추후 사업을 영위하면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